지금 트럼프와 시 주석 간의 통화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시 주석을 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뭔가 좀 극적인 타결이나 뭔가 유의미한 성과가 좀 나올까요? 미중의 지금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싸움하는 것 같은, 먼저 전화 거는 사람 지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기세등등 하다가 이걸 꺾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AI하고 전기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지만 문제는 중국이 거의 한 2달 동안 히토리 공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중국과 빨리 협상할 거라는 시그널을 안 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히토류 문제에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요, 요 GIN 서비스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현지에서 장 끝나자마자 혹은 장중에 나오는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보는 그러한 리포트 내용들을 이제 외부로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좀 뎁스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 요약해가지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니까 GIN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1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인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미국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는데요. 미국과 달랐다. 지금 차트 보여주시면 네. 그 한중 관계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그다음에 전략적.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33주년 됐어요. 아, 우리 오래됐어요. 이렇게 강조했네요. 이제 뭐 최근에 미중 관계가 하여간 뭐 서로가 싸움 세게 붙었지만 우리하고는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시각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실용주의 노선. 네. 이제 이거에다 포커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전임 그 윤석열 정부하고는 차별화되지 않겠냐.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관계 복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관계 복원. 그렇죠. 그래서 뭐 최악으로 치달은 이제 한중 관계를 이거를 이제 뭐 새 정부 스타트하는 초기에 네. 조금 바꿔보자.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는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손을 잡는 것 중에 일환의 하나가 그동안의 이제 문화적 외교를 좀 단절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손을 잡으려고 하는 스탠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 리드보다는 중국의 리드가 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게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 갈라치기를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큰 게 한국이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서는 적극적인 이제 구애 또는 이제 협력 강화 이런 시그널을 강하게 보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왼발 잘 쓰는 사람 선수고 오른발 잘 쓰는 사람 선수인데 네. 고수는 양발 다 쓰는 거죠. 손흥민 선수처럼. 예.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은 뭐 우리 최대 뭐 그 사이에 최근 3년 동안 탈중국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버릴 거냐. 우리처럼 이제 뭐 무역의 GDP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나라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수처럼 외교하고 선수처럼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이제 그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갈 거냐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처럼이라는 건 정말 프로,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더 치밀하게 계획을 그렇죠. 왼발로 차는 것처럼 하면서 오른발로 공을 집어넣는 것.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오른발로 차는 것 같은데 왼발로 아주 기가 막히게 넣는데 그게 실력이고 그게 외교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한쪽 편에 왜 그 줄 서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양쪽 편을 잘 달래가면서 이제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뭐 실용 외교죠. 앞으로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이제 면담에 대한 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있어요. 어떤 일정에서 어떠한 주요한 포인트가 발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다자 회의가 국제회의가 6개가 아직 12월 달까지 있는데 당장 이제 걸린 것은 G7이 6월 15일 날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24일 날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여기도 우리가 다 업서버든 뭐든 다 참여가 가능해요. 네네. 근데 우리로 봐서는 뭐 6월 15일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우리 정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이러는 거는 아직은 뭐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정상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고 난 다음번에 아마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75개 나라하고 7월 9일까지 무역 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이제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두를 필요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중국과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뭔가를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했을 때 그때 좀 준비를 잘 한 상태에서 선수 채비를 딱 하고 나가서 완벽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뭘 내주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쪽에 좀 너무 우호적으로 하지 마라고 할 거고 미국은 당연히 야 중국 쪽에 너무 좀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지 마라고 할 텐데 그 중간에서의 역할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우등 터진다라고. 그래서 제가 힘들기도 한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일본이 뭐 미국이 얘기하면 예스맨 국가 대표적인. 네. 근데 일본이 지금 이제 배째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협상 빨리 안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시계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영국 하나 빼놓고는 유럽 나라들이 다가 이제 뒤로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패착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네. 무리하게 시작해서 법원에서 이제 관세 이거 무효다. 뭐 이런 것들이 걸렸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만 한국만 1대1로 만약에 이제 붙는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미국이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해 놓은 5개 나라 중에서 협상 타결한 게 영국밖에 없고 또 7월 달까지는 뭐 7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로서는 그걸 아주 절묘하게 지난번에 보면 뭐 대통령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사인 못 한다. 그래서 7월 8일 날 우리는 합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다 답을 쓰고 난 다음번에 이제 답을 쓰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다. 운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7월 9일 날 그 모든 걸 일괄 타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지막 타결이 7월 8일이에요. 지난번 우리 그 장관 두 사람이 가서 합의를 본 게. 그럼 그 전에는 뭐 다른 나라들이 거의 타결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우리도 맞춰서 너무 오버프라이싱도 하지 말고 언더프라이싱 하지 않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는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뭐 우위를 점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잃게 되는 가능성도 좀 적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사실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사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해봤자 뭐 이제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게 우리로서는 이제 최종 타결일을 마지막 일 하루 전날로 잡은 게 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 트럼프와 시 주석 간의 통화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금요일 정도에 통화한다라고는 하는데 또 그 전전날에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시 주석을 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근데 너무 또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번에 통화하면은 뭔가 좀 극적인 타결이나 뭔가 유의미한 성과가 좀 나올까요? 뭐 통화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국이 응할 것 같아요. 그 사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 전화하겠다, 내일 전화하겠다, 뭐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고 네. 그래서 미중의 지금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싸움하는 것 같은 먼저 울면 지고 먼저 엄마한테 얘기하면 지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전화 거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먼저 전화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거기에 그 기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기세 등등 하다가 이걸 꺾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상호관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미국은 뭐 결국은 컴퓨터하고 자동차인데 그래서 지금 AI하고 전기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분목이지만 문제는 이제 거기에 중요한 힌트 하나가 아무리 강한 이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핍된 것을 이것은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가 핵심인 것 같아요. 히토류. 그래서 중국이 거의 한 2달 동안 지금 히토류 공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도 히토류 공급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허리병 부총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미국의 첨단 산업에 뭐 전기차,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없어가지고 네. 앨런 머스크가 이미 이제 고백을 했죠. 그쵸. 지금 우리 문제가 됐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하고 뭐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빨리 협상할 거라는 시그널 하나고 실질적인 문제는 히토류 문제에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 이제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은 못 이기는 척 이제 일부러 풀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서로가 좀 2% 부족하죠. 근데 아마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선물 하나 더 주면서도 유화적인 제스처는 농산물 수입 재개를 할게. 그래서 농산물을 다 끊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미국한테 그렇죠. 다시 한번 농산물 재개. 그렇죠. 지난 1차 때도 그렇게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무드가 풀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대규모로 왕창 다 푸는 게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맛배기로 한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히토리 문제하고 농산물 문제가 서로가 아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실제적으로 뭐 미국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AI하고 반도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얼마만큼 풀어줄래?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서는 뭐 체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풀어준다는 것은 트럼프 정책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잡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빨리 뭔가를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중국은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 1차 때도 사실 중국은 미국의 그런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3개월간 유예를 해줄게라고 하고 나서도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 가는 뭐 서류에 대한 그런 절차를 굉장히 느리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히토류 수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국이 오히려 더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입이방정인 거죠. 그래서 뭐 지도자의 그 입이라고 하는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는데 트럼프의 이 말씀 오늘 부과했다가 내일 연기했다가 네. 또 취소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그걸 또 취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 한 120일 동안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꼬리표를 달아놓고서 말이 바뀌면 거기에 이제 바로 대응을 해버리는 네. 이미 이제 패를 보여줬다는 거죠. 상대가 이미 거기에 맞춰가지고 액션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정책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네. 뭐 중국도 못 믿지만 이제 가장 그 신뢰할 만한 우방이었던 일본마저도 이제 너 하는 말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뢰 위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뭐 미국의 경기 하락, 뭐 주가 금리, 환율 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인한 그 리스크가 뭐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그게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입으로 말미암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 발등을 좀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멀리서 방관하면서 지켜보면서 어디 발등을 찍나, 뭘 실수하나, 뭘 그래서 우리에게 빌미를 좀 제공하나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일기 때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이제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다 이제 하다가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고서 거기에 답을 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를 하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게 판단이 미스한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세 정책은 대미국의 적자를 줄이는 것, 이게 답인데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미국 전체 적자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됐어요.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게 29% 줄어들었거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만 때린다고 하면은 전체 무역 적자의 29%밖에 해소를 못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71%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세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71%를 건드리다 보니까 중국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건드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71%가 전체가 다 반발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트럼프의 오판, 트럼프의 잦은 이제 설화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뭐 관세 정책에서 네.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통화는 이번 주에 정말 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서로 지금 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미국은 실리를 얻어야 되고 중국은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 두 개가 다 합치가 된 것 같아요. 합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통화에 대한 내용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히토리 문제도 장관급 회담에서는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벌써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 윗선들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뭐 장관위는 이제 대통령 주석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최고 라인에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딥시크 얘기가 그렇게 많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고 뭐 실적 내용도 전달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미국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 쪽을 계속 보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중국의 AI 관련한 기술 그리고 딥시크 얘기 뭐 좀 발전적인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딥시크가 나온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의 전기기관이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기기관이 뭐 발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석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문제는 그것이 딥시크 때문에 고성능 칩을 이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사는 것은 이제 피하지 않은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고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적어도 뭐 2, 3년, 3, 4년 내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없어요. 그 칩을 못 구해갖고는 AI 자체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중국은 그 사이에 딥시크 쇼크 이후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중국의 AI는 딥시크 말고도 딥시크보다도 더 강력한 놈들이 10개 이상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 2월 17일 그 시진핑 간담회 이후에 AI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지금 중국의 그 AI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바가 대표적인데 최근 10년간 투자했던 것의 3배를 이제 지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알리바바가 그렇게 하면 텐센트는 바이두는 뭐 이제 다 같이 이제 지르는 중국 같은 경우는 AI 투자의 폭발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미국보다 더 많은 투자를 그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규모로서는 그보다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이게 이제 뭐 최근 3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미국이 막아준 덕분에 중국의 AI 칩 업체들이 이제 이게 대거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6나노짜리 그 AI 칩을
뭐 중국의 스타트업이 지금 만들었다, 출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AI 칩에 대해서 손을 못 댔다가 이제 AI 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AI 칩을 하는 한우지 같은 캄보디아기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하죠. 네. 그래서 뭐 보면은 두 가지인 것이 중국의 AI 투자의 급증, 그다음에 AI 칩 회사들의 기술 개발하고 상품 출시가 무지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게 특징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강해졌나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글로벌 시장 내에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뭐 세계 2등인데요.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문제는 이게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질문하면 답해주는 AI가 지금 대부분인데 네. 중국의 전략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하고 있지만 중국은 AI 플러스 소위 말하는 이제 실물 경제하고 접합한 AI가 중국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건 뭐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핸드폰, 노트북 이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 산업이 없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딥시크 플러스 자율주행 자동차, 뭐 철강화학, 조선, 기계 여기다 다 그걸 서로 결합을 하는 AI 플러스 쪽에서 이게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AI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지만 휴머노id 로봇 이게 뭐 그 무용수들과 같이 춤을 추고 격투기를 하고 이게 뭐 농구 경기를 하고 네. 뭐 이러는 것들이 지금 중국이 그것은 이제 산업용에 접합된 이제 로봇이죠. 네. 여기에는 뭐 거의 지금 뭐 미국을 앞서갈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이게 답이 아니고 시장이 답이다. 그래서 시장이 있는 곳에 기술이 생겨나고 시장이 커지면은 기술도 커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AI하고 그 로봇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산업들의 급성장이 이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인가 그 JP 모간인가 어디서 만든 보고서 보면 전 세계 100대 휴머노id 로봇을 보면 네. 거기에는 공급망이 56%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id 로봇을 할 때 중국이 손 떼면 지금 휴토류를 공급 안 하면 첨단 제품을 못 만들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중국이 공급망을 완전히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 매일 중국 망했다, 뭐 곧 망한다 이런 데만 이제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소비나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만 산업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일궈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다른 점 우리는 돈이 안 되면 적자 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은 소위 말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소비가 나쁘더라도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첨단 산업을 우리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바꾸지만 네. 중국은 2010년 이후에 15년 동안 7개 첨단 산업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년에 칼 한 자루만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중국은 15년 동안 칼을 7자루만 가는데 그 결과가 보면은 7개 산업에서 세계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을 또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소비 쪽만 이제 포커스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끝난 나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최근에는 근데 또 부동산 경기가 좀 예전보다 달리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정부가 워낙에 계속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소비를 더 진작시키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이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중국의 경기를 지금 끌어올리려는 그런 정부의 역할도 이제는 조금씩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것들을 더 빨리 현실화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요한 카드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시를 한 게 3월달 경제공작회에서 주식시장 부양, 부동산 시장 부양,
그리고 AI 플러스 요 세 개가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동산 빼놓고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중국 증시나 부동산은 이것은 내려가는 쪽은 없다. 정부는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중국은 뭐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맞추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들이 중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고 거기 항상 이제 감미료가 하나 붙어야 되는 것이 성장에 대한 뭐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AI하고 로봇이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 ETF 중에서 AI하고 로봇 관련된 ETF가 본물 쏟아지듯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볼 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한때 잠깐 중국 관련한 하드웨어 쪽 투자가 많아지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중국은 말씀하셨던 뭐 로봇이나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미국의 뭐 주가 상승, 고성장은 전부 AI 투자, 하드웨어 투자가 이제 다 이끌어낸 거죠. 그런데 중국은 4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건데 뭐 4년 동안 못했던 걸 앞으로 4년 동안 다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중국 망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 반도체하고 이제 뭐 전기차 또 핸드폰 이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되는데 뭐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다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SMIC를 포함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대표적인 핸드폰 회사가 샤오미인데 뭐 애플 뭐 삼성 다 핸드폰 회사 주가가 뭐 흘러내리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주가가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계속 올랐고 금년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중국의 4년 동안 잠자던 그 하드웨어 테크주들 이제 이것들의 이제 봄날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하셔서 샤오미의 주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최근에 샤오미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이 막 치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미중 전쟁이죠. 그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갔는데 더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기술 문제가 걸리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관세 전쟁을 빌미로 해서 공급망을 차단하겠다. 그럼 그걸 해결하는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았더니 이제 그걸 해결하는 이제 분야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서운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통신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뭐 이런 이제 변화들이 그 사업의 다각화처럼 보이지만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에다 접목하는 샤오미가 대표적인 거죠. 샤오미를 핸드폰 회사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전기차 회사예요. 근데 전기차 회사가 보면은 이게 뭐 구글이나 이쪽은 자동차 진출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뭐 중국의 탑5에 들어가는 전기차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보면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핸드폰에서의 통신 기술 그리고 소위 말하는 IoT 기술을 전기차에 접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율주행은 당근이고 거기에다가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어떤 전기차도 그 집에서 냉장고 온도 맞추고 창문 열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켜고 이러는 전기차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샤오미는 그걸 제공을 해버린 거예요. 다 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플러스 1 이제 기존에다가 하는 플러스 하나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원래 중국이 굉장히 강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샤오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간의 지금 무역 갈등을 빚기보다는 뭔가 조금 빠른 해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게 더 급하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로 보면은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보다 다 잘하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중국을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이제 메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를 목표로 잡고서 했다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조금 주지 마 해가지고 박살을 낸 거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정부 문건에서 메드 인 차이나 2025는 사라졌는데 금년이 이제 2025에 마무리되는 해인데 그걸 평가를 해보면 반도체 빼놓고는 거의 다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2035 계획을 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근데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2035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산업에서 미래 산업의 표준을 스탠다드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수는 제품 자랑하고 중수는 기술 자랑하지만 고수는 표준을 자랑하는 겁니다. 표준. 그걸 잡아버리면 이제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왜 한국하고 협력하느냐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 그 표준을 내려고 하면 많은 나라가 써줘야 되고 그런 하드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한국이 뭐 탑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은 뭐 전 세계 모든 첨단 기계 스탠다드는 이제 미국이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글로벌 스탠다드 GS가 AS하고 CS로 분리될 수 있는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장사를 하려면 두 가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를.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이제 노리고서 중국은 중국 표준 2035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이제는 한국에 OEM 해주는 그런 회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네.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고는 야망이 지금 수명겨져 있는 나라고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앞으로 10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려고 하는 중국의 기술력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